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환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서막이 열리면서 공교롭게도 1라운드는 반도체 조달 경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라운드는 아무래도 배터리 조달을 둘러싼 싸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물론 세계적인 불황으로 전기차 판매가 슬로우해지면서 배터리 공급 과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동차 메이커와 배터리 업체 간의 파워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도 궁금해집니다. 테슬라와 BYD를 제외한 기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어떤 배터리 조달 전략을 준비하여 이행하고 있을까요?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엔진을 개발 생산했던 것처럼 배터리를 자사해서 개발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두고 분석해보려 합니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판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전기차 도입을 촉진해왔습니다. 메이커들은 내연기관차만큼 수익성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일부는 적자 상태로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 대응을 위하여 전기차를 판매해왔습니다. 전기차 보급 주체자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정작 이익을 보는 데는 아시아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배터리 업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고자 EU는 17년 유러피언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2030년까지 노스볼트, 브리티시볼트 등과 같은 토종 유럽 배터리 업체들이 역내 자동차 업체들에게 90% 이상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지금까지의 주행 중 배출가스만 규제하던 방식에서 배터리의 원자재 채굴부터 재련, 배터리 제조, 차량 생산, 이용, 폐차 전 단계에서 CO2를 규제하는 소위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3개국에서의 화력 발전 비율이 높은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며, 역으로 유럽에서의 태양열과 풍력, 프랑스의 원전, 북부 유럽의 풍부한 수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장점을 이용하여 아시아 배터리 업체들로 하여금 유럽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이미 중부 유럽으로 진출했던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과는 달리 독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ATL은 최근 법인세와 인건비, 에너지비가 싼 헝가리에 제2의 유럽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소위 IRA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원재료만을 사용해야 하고, 미국에서 생산 조립된 배터리를 이용해만 판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예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보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메이커들은 자사가 직접 개발하는 엔진 특성 기술로 그 브랜드의 개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현 단계에서는 배터리 업체가 자동차 메이커보다 더 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판매 확대에 연동하여 배터리 출하량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 10월간 출하량은 390.4GWh로 전년 동기에 222.5GWh의 1.75배가 되고 있습니다. 22년 전체로는 500GWh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와 배터리로 사업을 시작한 BYD를 제외한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엔진처럼 직접 개발하고 생산 설비를 투자하기보다는 배터리 업체와 조인트 벤처나 자본 참여, 파트너십을 통하여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조달하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통한 배터리 개발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미국의 빅3와 혼다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M과 혼다는 LG와 조인트 벤처를 통하여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포드는 SK와 조인트 벤처로 2개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최근에 중국이 CATL과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IRA 규제로 인하여 미국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미국이 크라이슬러를 산하해둔 스텔란티스는 LG와 삼성 SDI와 조인트 벤처를 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내 생산 능력은 25년 시점에서 420GWh 정도가 되어 약 6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벤츠와 BMW는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조달하기 위하여 중국이 엔비전 AESC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AESC는 미국 테네시주에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지만 벤츠 공장에 공급하기 위하여 25년 가동 목표로 두 번째 공장을 켄터키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BMW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4680 원통형 셀로 개발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25년부터 생산할 예정입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조인트 벤처 공장인 기가 네바다 이외에 캔사스주에 추가로 공장을 설립하여 테슬라와 카누에 이어 루시드에까지 판매를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EU의 지원을 받으면서 토종 배터리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노스볼트,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 프랑스의 베르코, 이태리의 이탈볼트, 슬로바크의 이노바트 등과 함께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와 스텔란티스와 벤츠와 조인트 벤처로 이루어진 오토모티브 셀스 컴퍼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노스볼트와 ACC 이외에는 아직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은 한국, 중국 업체들이 유럽 현지 공장에서 조달 이외에도 추가적인 배터리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스웨덴의 노스볼트와 조인트 벤처, 중국의 코션 하이테크에게는 26.47%를 출자하였고, 최근에는 폭스바겐 그룹 내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새로운 회사 파워콜을 설립하여 저렴하고 안정화된 조달 전략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공장은 노스볼트와 조인트 벤처로 독일의 짤스기타 공장에서 기공식을 가졌고 30년까지 6개의 공장을 건설하여 유럽 내 240GWh의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벤츠는 중국의 파라시스 에너지에 3%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빠른 기술 흡수와 배터리 조달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텔란티스는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와 벤츠와 조인트 벤처를 통하여 상당 부분을 조달할 계획입니다만 최근 유럽에 진출한 중국의 S볼트 배터리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토요타는 30년까지 280GWh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1차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합쳐서 최대 40GWh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요타는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미국 공장에 직접 투자하여 테슬라처럼 수직 통합 전략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중국의 니오 광주기차는 테슬라처럼 수직 통합 전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니오는 지난 5월 2억 1,900만 위안을 투자하여 셀과 팩을 개발하는 실험실 및 셀과 팩의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고 발표했고, 광주기차도 자사 개발을 위하여 109억 위안을 투자하여 배터리 메이커 녹경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데 반하여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데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세계 배터리 시장은 이미 안정성장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CATL은 마켓쉐어가 35% 이상이 되면서 절대적인 일강이 되어 매우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LG엔솔과 중국의 BYD가 이제 13% 이상의 마켓쉐어로 이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을 비롯하여 SK온과 삼성 SDI 중국의 신흥 기업들은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셀을 생산해도 메리트가 전혀 없는 편인데다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 면에서의 과제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고에너지 밀도, 내구성, 높은 안전성, 저코스트, 급속 충전의 5대 성능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술 개량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테슬라는 원통형 4680 배터리로 셀2팩 개념을 실현하였고, CATL은 2019년에 셀2팩을 판매한 이래 몇 번이나 버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린도 판매하여 배터리 성능을 한층 향상시켰습니다. 일시월간 배터리 출하량에서 CATL과 BYD 이외의 중국 업체들이 크로스업되는 이유에도 각각의 기술 혁신과 생산 능력 확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CATL이 삼성 SDI를 거의 따라잡고 있는 것은
LFP 정도의 기술 특징만으로도 21년 가을 배터리 생산량을 100기가와트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그 일부가 이번 가을부터 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8위에 랭크된 중국의 고션은 폭스바겐이 투자한 배터리 업체입니다. 고션은 22년 5월 높은 중량 에너지 밀도로 반고체 전지를 개발하여 올해 말에 자동차 업체들에게 샘플 출하를 시작하였고 23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합니다. 반고체 배터리의 재원은 대형 사이즈지만 다른 셀의 재원도 거의 같은 대형인 것도 이 업체의 제조 기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랭킹 10위에 들어간 EV는 3,000명 이상의 연구 인력으로 반고체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급속 충전 성능을 크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기술 로드맵이 다양해지고 성능도 향상되어 향후에는 기술 개발 속도와 인재와 개발 투자 등으로 축적된 개발력으로 승부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관련 기술에 지금부터 착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코스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닛산은 전기차 리프를 만들면서 배터리 자회사 AESC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코스트 다운이 어렵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서 18년 중국 엔비전 그룹에 매각했습니다. 직접 만드는 것보다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CATL이나 LG처럼 산업 체인을 통합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상반기 매출 총이익률은 각각 18%, 17% 정도였습니다. 홍콩 주식시장에 막 상장된 CALB는 19년부터 21년의 매출 총이익률은 4.8%, 13.6%, 5.5% 정도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생산량의 5 내지 10%가 불량 배터리가 된다고 합니다.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효율적인 리사이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엄청난 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배터리 메이커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인 기업도 있습니다. 일단 가격 경쟁력이 시작되면 이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은 투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배터리는 투자 리턴이 높지 않음에도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업계의 전문가들은 1기가와트아워에 평균 1,400억 원 정도 투자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관련된 기술과 설비 개발, 테스트용 실험실, 메인테넌스 서비스, 리사이클 서비스 분야에 많은 투자가 소요됩니다. 기술 개발과 함께 품질 수준 확보도 어려운 것입니다. 최근 2년 동안은 BYD와 스노다 정도만이 1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아직도 2급, 3급에 머물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시작하면 언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자동차 업체들이 쉽게 배터리를 개발하고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배터리 업체들이 파워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회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